나는 누구인가? 우리 모두 가끔 이런 질문 던지잖아요. 뭐, 가족 앨범을 뒤적이거나 기억을 더듬어 보기도 하고요. 근데 사실 우리 몸 안에는요, 훨씬 더 오래되고 방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대요. 바로 유전자죠. 오늘 살펴볼 자료들은 이 유전자를 단순한 뭐 생물학적 설계도, 이걸 넘어서요, 과거랑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쭉 꿰뚫는 어떤 거대한 시간의 나침반으로 보는 것 같아요. 특히 그 이민섭 작가의 호모 헌드레드, 게놈 콤퍼스 같은 시각하고도 좀 연결되는 아주 흥미로운 내용들인데요. 유전자가 대체 어떻게 우리의 존재를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깊이 파헤쳐보죠. 네, 맞습니다. 이 자료들을 보면요. 유전자를 통해서 수십만 년 전 조상들의 어떤 삶의 흔적들, 또 그들이 마주했던 환경이나 뭐 선택 같은 것들을 읽어내려는 그런 시도들이 보여요.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어디서 왔나 이 질문을 넘어서요. 유전자에 새겨진 기록들이 지금 우리 사회나 기술, 심지어 인공지능 같은 미래 변화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거기까지 이제 탐구해보는 거죠. 유전자에 담긴 시간의 코드를 한번 해독해보자. 뭐 이런 겁니다. 와,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. 보통은 유전자는 그냥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거? 예를 들면 뭐 피부색이나 뭐 체질 같은 거, 이런 걸 딱 결정한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. 네, 그렇죠. 근데 자료 보니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군요. 조상들의 어떤 생존 기록 같은 측면이 있다고요. 그렇습니다. 네. 예를 들어 볼까요? 특정 지역 사람들한테서 좀 유난히 높게 나타나는 그 락타아제 분해 효소 있잖아요. 우유 소화시키는 거요. 그 유전자 변이가 그냥 우유 잘 마시냐 이게 아니고요. 과거에 농경이나 목축 생활을 했던 그 특정 환경에 적응하고 살아남은 조상들의 역사를 담고 있는 뭐랄까 살아있는 화석 같은 거죠. 아하. 네. 또 어떤 질병에 대한 저항력 유전자는 과거에 특정 전염병이 막 돌았을 때 그때 정말 치열했던 생존 투쟁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고요. 그러니까 단순한 특징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차곡차곡 새겨진 생명의 연대기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. 와, 과거의 기록이라는 점은 이제 좀 알겠습니다. 그럼 지금의 나는요, 유전자가 제 키나 뭐 눈동자 색 결정하는 건 알겠는데 그 이상의 의미가 또 있다는 말씀이신가요? 사실 많은 사람들이 유전자는 딱 태어날 때 정해지면 절대 안 변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. 바로 그 지점입니다. 그게 핵심이에요. 유전자는 설계도, 청사진 같은 거지만 건물은 주변 환경이랑 상호작용하면서 계속 변해가잖아요. 마찬가지로 유전자 자체는 잘 안 변해요. 그런데 어떤 유전자가 활성화될지, 그러니까 켜질지, 또 어떤 유전자가 비활성화될지, 꺼질지는 우리가 뭘 먹고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또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달라져요. 아, 스위치처럼요? 네, 맞아요. 스위치요. 이게 바로 후성 유전학, 영어로는 에피제네틱스라고 하는 영역이죠. 그러니까 유전자는 딱 고정된 운명이 아니고요. 현재 우리의 삶과 끊임없이 뭐랄까 대화하고 반응하는 역동적인 시스템인 거예요. 그 이민섭 작가도 강조하듯이 유전자와 환경, 그리고 우리의 선택이 아주 복잡하게 상호작용하는 결과물, 그게 바로 지금의 나인 거죠. 허. 그러니까 제 삶의 경험이나 뭐 습관 같은 것들이요. 실제로 제 유전자가 작동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그게 결국 제 몸이나 마음에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군요. 와, 진짜 놀랍네요. 근데 이 이야기가 저한테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는 건 이건 또 어떤 의미인가요? 네. 우리가 살면서 경험한 어떤 환경적인 요인들 있잖아요. 그것 때문에 생긴 후성 유전학적인 변화. 그러니까 유전자 발현의 그 스위치 조절 패턴 같은 거요. 그중 일부가 다음 세대로 전달될 수 있다. 이런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. 정말요? 네. 이게 단순히 부모님 키나 눈 색깔 같은 형질을 물려주는 걸 넘어서요. 부모 세대가 겪었던 특정 환경이나 경험의 흔적 같은 것까지도 유전 정보에 살짝 더 씌워져서 전달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. 와, 그 흔적까지요? 네. 물론 이게 뭐 얼마나 광범위하게 또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지는 아직 연구가 더 필요하긴 합니다. 분명한 건요. 유전자가 과거 조상, 현재 나, 그리고 미래 후손을 그냥 쭉 잇는 단순한 사슬이 아니라는 거예요. 세대를 거치면서 정보가 쌓이고 또 변형될 수도 있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정보망이라는 점이죠. 와, 그렇다면 유전자는 정말 과거의 기록이면서 현재를 반영하고 또 미래로 향하는 메시지이기도 하네요. 마치 시간 자체가 우리 몸 안에 계속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.
인공지능 같은 기술이 더 발전하면 이런 복잡한 유전 정보랑 그 상호작용을 더 깊이 이해할 날도 오겠군요. 정확합니다. 네. 유전자는 그냥 생물학적 정보의 집합체 이게 아니고요. 시간과 경험, 환경이 함께 빚어낸 아주 거대한 서사라고 할 수 있어요. 뭐 과학의 언어로 쓰여 있긴 하지만 그 안에는 사실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들, 예를 들면 나는 누구인가?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? 이런 질문들에 대한 실마리가 숨겨져 있는 거죠. 오늘 이 자료들은 바로 이 유전자를 통해서 우리 자신과 또 인류의 여정을 더 깊이 이해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정리를 좀 해보면요.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자료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. 유전자는 당신의 깊은 과거이자 살아 숨쉬는 현재이며 미래 세대에게 전달될 당신 삶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. 와, 우리 안에 이렇게 방대한 이야기가 잠들어 있었다니 새삼 경이롭게 느껴집니다. 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. 만약 당신의 유전자가요, 단순히 생물학적인 정보만 담는 게 아니라 당신의 삶과 환경, 그 선택의 흔적까지 담아서 다음 세대로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면 지금 당신의 하루하루는 미래의 후손들에게 과연 어떤 이야기의 첫 페이지를 쓰고 있는 걸까요?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